안녕하세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평가원에서 발표한 EBS 교재의 수능 연계율이 2021학년도까지는 70%였고요. 2022학년도부터는 50%로 낮아졌습니다. 연계율 변화를 발표한 이후로 학생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들도 70에서 50으로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고 다양한 변화 가능성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편한 게 딱히 없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길을 지나가는데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할인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할인율이 70%일 때와 50%일 때 아이스크림을 사게 될 확률이 그냥 비슷할까요? 절대 아니죠. 난 원래 아이스크림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50% 할인을 하면 살짝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70% 할인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무조건 사야죠. 1000원짜리를 300원에 살 수 있다는데 그렇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어쨌든 70과 50 이건 사실상 상당히 큰 차이인데 이게 수능 연계율에 있어서는 별 의미 없는 숫자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이 정도의 큰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평가원에서 기존의 70%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숫자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새롭게 변화되는 50%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두루뭉술하게 간접 연계 운운하면서 혼란을 방치했었죠. 사실 이건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동안 내내 연계율을 70%로 유지하고 있었는데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학생들이 느끼는 연계 효과는 해마다 조금도 아니고 아주 큰 폭으로 달라졌다는 사실. 어떤 때는 연계가 진하게 되었다가 또 어떤 때에는 연계 효과가 별로 없는 느낌이 드는 때도 있었고요. 이게 불락이야! 이게 불락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70이라는 숫자는 애초부터 실체가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2022학년도에 변화된 50이라는 숫자 역시 명확한 실체가 애초부터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느낌상의 숫자예요. 만약에 70이나 50이 아니라 80이나 60이나 40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연계율에 관한 한 어차피 실체가 없는 숫자들이니까 말이죠. 만약에 아예 90%라든가 아니면 30% 정도라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그널을 줄 수는 있었겠죠. 90%라면 거의 여기서 다 내겠다는 의미일 거고 30%라면 연계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정도의 의미를 갖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70이든 50이든 별 의미 없다. 아이고 의미 없다. 그 숫자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수능 출제 양상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워서 연계교재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6월 모평, 9월 모평 그리고 수능 기출 작품들을 통해서 최근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고 그 중에 어떤 작품이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평가원 기출문학 작품을 보겠습니다. 6월 모평에서 이 표는 4칸씩 되어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게 현대시, 그 다음이 현대소설, 그 다음이 고전시, 그 다음이 고전소설 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시에서는 산상의 노래가 연계되었고요. 그 다음 현대소설에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요거 연계됐고요. 그 다음 고전시에서 관동별곡이 나왔는데 이 작품은 뭐 연계는 안 됐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제목만. 제대로 내용을 공부한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좀 많이 어려워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과 학생들은 관동별곡을 하느니 미적분을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니까. 근데 이런 어려운 작품이 지문으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지문하고 문제가 서로 난이도의 균형을 맞추게 되거든요. 출제자는 여러분들이 뭘 어려워하고 뭘 쉬워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난이도 있는 지문이 들어갈 경우에는 문제를 조금 쉽게 냅니다. 그래서 난이도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봤더니 너무 어려운 작품이야 모르겠어 이런다고 해서 괜히 쫄지 마세요. 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작품보다는 문제를 찬찬히 읽으면서 문제에서 제공하는 정보들 있잖아요. 그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하나 풀어가시면 그냥 문제 자체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고전소설에서는 전우치전 요거 연계됐었죠. 그 다음에 전우치전이 또 나왔는데 요건 시나리오로 각색된 거예요. 시나리오 각색된 거 이것도 역시 연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영화로도 나왔었던 작품이죠. 그래서 영화를 본 학생들이 종종 있었는데 영화를 본 기억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 집중이 안 됐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작품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는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평정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정말 평정심을 유지한 채로 문제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거와 관련이 없는 다른 정보들이 막 머릿속에서 튀어나오고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제대로 된 정답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공부의 깊이를 잘 조절해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월 모평을 보시면은요, 사령이 연계됐고요. 그 다음에 고향 연계됐고, 그리고 만흥 연계됐고요. 심청전도 연계가 됐어요. 이 심청전은 사실 수특에 심청가가 나와 있었습니다. 판소리죠. 수특에는 판소리가 있었고 시험에는 판소리의 소설이 나왔습니다.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판소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사실상 내용적으로 봐서는 크게 달라질 게 없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정도라면 충분히 연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9월 모평에서 특이한 사항은 요거죠. 이론이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문학 개념이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유형이 변했다거나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요. 보통 우리 문제에서 보기 문제 있잖아요. 보기 내용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걸 그냥 본문으로 올려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읽어보시면서 차분하게 정답을 찾아가시면은 뭐 크게 달라질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움이 연계됐었고요. 그 다음에 소설에서 사막을 건너는 법 연계됐죠. 그 다음에 3인곡 연계됐고요. 그 다음에 최고운전이 연계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2021학년도에 연계가 각 분야별로 비교적 많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도 이전보다는 조금 많이 된 편이에요. 이게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어렵게 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계를 상당히 많이 해서 문제를 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6월 모평을 보시면은 대장간의 유혹 연계됐고요. 그 다음에 무사와 악사 연계됐고 윤리유곡 연계됐고요. 그 다음에 채봉감별곡 연계됐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종가 연계됐고 그리고 규원가 연계됐고요. 그 다음에 배비장전 연계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을 보시면 거산호 연계됐고요. 탄궁가 연계됐고요. 박태보전 연계됐습니다. 언뜻 보면은 여기 9월하고 수능이 연계가 조금 약하게 된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다른 때에 비해서.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9월에 규원가가 연계가 됐다는 것은 고전시가에서 완전히 연계가 된 거예요. 여기 제위의 우뚝 선 소나무 요거는 사설시였기 때문에 사실 그 전체 판도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작품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규원가만 가지고도 충분히 연계 효과가 많이 나타난 거고요. 더더군다나 9월 모평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시험이었어요. 등급컷이 굉장히 올라갔던 그런 시험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의식해서 그랬는지 출제자들이 문학 쪽에 연계를 조금 낮춰서 잡아놓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계율의 변화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능도 마찬가지로 탄궁가가 그대로 연계가 됐어요. 사실상 탄궁가 가지고 문제가 다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농가는 영향력이 거의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박태보전이 박태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했던 인물소설이기 때문에 동일지문이 발췌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동일지문처럼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러니까 인물소설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확실한 연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효과 면에서는 이전의 상황하고 크게 달라질 거는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좀 덧붙이자면 문학지문이 보통 4세트가 나오잖아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이렇게 4세트가 나오는데 극수필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극이나 수필 장르. 이 극수필 장르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하면은
얘네들이 단독으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보통 극 같은 경우는 산문하고 섞여서 나옵니다. 지금 전우치전 나왔죠? 그리고 갯마을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전 소설이나 현대 소설에 연결이 돼 가지고 같이 나옵니다. 극 장르일 때는 그렇고요. 수필 장르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시파트에서 연결이 되어 나오죠. 21학년도에 9월에 보면은 여기 고전시가에서 우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쓴다. 이것도 수필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학년도에 6월에 조어산매, 이거 현대수필입니다. 고전시에 연결돼서 나왔네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현대시에 연결되어서 나왔네요. 담초. 이런 식으로 극은 소설과 연결이 되고 수필은 시와 연결돼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가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연계 작품만 따로 정리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 수능 특강에 나왔던 작품들이고요. 수능 완성에 나왔던 작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시면은 요 그리움, 최고운전, 탄군가입니다. 보통 수능 완성은 여름방학 때 출간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6월 모평에 수능 특강이 연계가 될 것이고, 그럼 공평하게 9월 모평에 수능 완성이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사실 늘 그렇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수능 완성이 9월 모평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어떨 때는 안 나오고 어떨 때는 하나나 두 개도 나오기도 합니다. 2020학년도에 두 작품이 나왔었어요, 9월에. 그러니까 이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엿장수 마음이라고 하죠. 어쨌든 최근 2년에는, 그러니까 21학년도, 22학년도 9월에는 수능 완성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수능에서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일단 6월 모평과 9월 모평은 수능 특강이 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능 시험에서는 수능 특강이 두 작품이 나오고 수능 완성은 한 작품이나 또는 두 작품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수능 특강을 공부하실 때 그냥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수능 특강이 이렇게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교과서 개념학습이 나오고 2부에 적용학습, 3부에 실전학습 해가지고 문항만 가지고 미니 모의고사가 3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 수능 특강을 공부할 때 요 2부와 3부 요것만을 공부를 하고 1부 요 교과서 개념 학습을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학교에서도 잘 안 하고요. 학생들도 이건 안 해도 되나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직 수능에 나온 적은 없지만 모평에 가끔 등장을 합니다. 21학년도 6월 모평에서 요거 소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요거 개념 학습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9월 모평에 심청가라고 했죠. 심청가가 개념학습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개념학습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작품 수가 있지는 않으니까 가볍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3학년이 되어가지고 모의고사를 꽤 여러 번 보게 되는데, 언제 모의고사를 보냐면 일단 3월에 봅니다. 3월. 그리고 나서 4월에 또 보죠. 그러고 나면은 6월 모평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7월에 또 보고요. 그러고 나면은 9월에 또 봅니다. 그리고 10월에 봐요.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수능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6월, 9월 수능은 전부 다 평가원에서 주관을 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여기 3월, 4월, 7월, 10월 요것들은 평가원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주관을 한단 말이야.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인천 교육청 이런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는 시험이라서 시험의 출제 양상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6월, 9월 수능 요거는 평가원에서 내는 거라서 EBS 교재를 연계시켜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게 되죠. 그런데 3월, 4월, 7월, 10월 요거는 학력평가라고도 하는데요. 요것들은 EBS 연계 교재하고 전혀 상관없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이번에는 연계가 안 됐지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교육청 문제이기 때문에 연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70%에서 50%로 연계율이 변했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숫자는 숫자일 뿐 아무 의미 없다. 설령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그 필요성과 방식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연계율의 변화에도 변화 없는 출제 경향,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향이냐? 현대시 한 편은 기본적으로 연계가 된다.
그리고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 고전 시가 중에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개가 확실하게 연계가 되든지 아니면 세 개가 조금 애매하게 연계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 여러분의 전반적인 수능 대비 전략뿐만 아니라 연계 교재에 학습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